네, 이 시간에는 심박출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박동수는 우리가 맥박을 재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심박출량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1분 동안 동맥으로 내보내는 혈액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의 박동량에 심박동수를 곱하면 심박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의 박동량이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1 박동량이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1회 박출하면서 나오는 혈액량을 말합니다. 심실 이완기말 용적에서 심실의 수축기말 용적을 빼면 그것이 1회 박동량이 되는데요. 그 양은 약 70cc 정도 되는데요. 이런 1회 박동량은 운동같이 활동량이 늘어나면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활성화돼서 그 양이 150cc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심박수인데요. 심박수라는 것은 1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로 평균 1분에 70회에서 80회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박출량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1회 박동량 약 평균 70cc에 심박수 평균 70에서 80회를 곱하면 대략 약 5리터 정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성인이 휴식 시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1회에 박출하는 혈액량은 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심박출량은 언제나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할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활동을 적게 할 때와 활동을 많이 할 때 그 활동에 관여하는 세포들의 필요한 혈액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박출량은 우리들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심박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박동수에 이 1의 박동량을 곱해서 심박출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박동수나 1의 박동량이 변화되면 심박출량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1의 박동량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1의 박동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보아와 심근 수축력 그리고 후부하 이런 요인들이 이렇게 1의 박동량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1의 박동량이 달라지면 심박출량이 달라지고요. 또한 심박동수가 변해도 이 심박출량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 박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전보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아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수축하기 전에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인데요. 즉 심장이 수축하기 전에 심근을 늘리는 부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심실 수축 전 이완기 말에 늘어난 이 심근의 길이를 우리가 전보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완기말 심실 내에 들어있는 혈액량이 많아진다면 심실의 이완기말 용적이 증가하게 되고요. 심근의 길이도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스탈링의 심장 법칙에 따라서 심근의 수축력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1의 박동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요. 이처럼 심실에 들어있는 이완기말 용적, 심실의 양의 혈액량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지금 보시면 심근의 길이가 늘어져 있죠. 늘어나고 이거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박동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처럼 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선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심근의 과도한 증가는 심근의 수축력을 오히려 이렇게 저하시켜서
박동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심실이완기막 용적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맥 환류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맥 환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순환하고 온 정맥혈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그림에서처럼 다시 들어오는 혈액량으로서 이 들어온 혈액량에 따라서 심실의 이완기말 용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처럼 정맥 환류량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심실의 이완기말 용적, 즉 심실의 압력 또한 증가해서요. 그거에 따라 이렇게 박동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회 박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심근의 수축력인데요. 수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기말 용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심근이 가지는 이 수축 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근의 수축력이 클수록 당연히 일회 박동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완기말 용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교감신경 자극에 의해서 심근의 수축력은 이렇게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요, 뇌의 연수, 이 부분이 지금 연수가 되는데요. 이 연수에는 심장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중추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조절 중추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 이 그래프처럼 이완기말 용적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게 되면요. 수축력이 증가해서 이렇게 박동량 또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박동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요인인 후부하입니다. 후부하라고 하는 것은 심장 수축 시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인데요. 즉 좌심실에서 좌심실이 수축해서 혈액을 이렇게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에 있는 동맥으로 분출할 때 극복해야 하는 동맥의 압, 즉 혈류 저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맥의 압은 수축하려고 하는 심실 근육에 대해 부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은 주어진 부하에서 심근을 수축시켜서 혈액을 박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맥압이 증가한다면, 즉 후부하가 증가한다면 박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후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심근의 수축력은 오히려 저하가 되고요. 일박동량이 그래서 감소하게 되면 심박출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집어넣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때, 처음 주입할 때는 적은 힘으로도 공기 주입이 가능하지만 공기가 이렇게 서서히 찬 이런 타이어는 공기 주입 시에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즉 동맥의 압이 높다면 심장은 순환계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이 소요가 되고요. 심근 수축력이 충분하게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회 박동량을 박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 일회 박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심장 펌프 작용의 조절에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수축력이 크면 클수록 일회 박동량이 증가되어서 심박출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요. 이러한 심장의 기능의 조절은 두 가지 요인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조절 기전이고요. 두 번째는 외인성 조절 기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조절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인성 조절 기전으로 스탈링의 심장 법칙을 들 수 있는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심장은 펌프 작용을 위해 수축 시 스탈링의 심장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양의 정맥 환류량에 의해 이완기말 심실내에 들어있는 혈액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그러면 심근 섬유의 길이가 늘어나고요. 이 늘어난 길이에 따라 심실의 수축력이 촉진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박동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심박출량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심근의 변화는 오히려 심근의 수축력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근육의 길이와 장력 관계에서 설명했던 내용으로 여기 A처럼 심근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즉 이 그림을 표현한 이거가 되겠죠. 심근의 길이가 이렇게 너무 짧아지면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충돌을 하여서 흥분 수축 결합이 저하되어 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D처럼 이 부분을 말하겠죠. 이 D처럼 심근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액틴과 미오신의 교차 결합 형상이 줄어들어서 장력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틴과 미오신의 교차 결합이 줄어드는 이 그림은 이 D가 여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런 D의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심부전입니다. 그럼 외인성 인자로 어떤 것들이 심장의 펌프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들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계는 저루신경섬유가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자극전도계가 심근세포에 연결되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고요. 이 둘은 항상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각각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요. 교감신경의 경우 동반결절의 흥분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요. 전도 속도 또한 증가시켜서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요. 심근의 수축력 또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교감신경은요. 이와 반대로 심박동수가 감소되고 심근의 수축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감신경계는 어떻게 심장의 펌프 작용을 조절하는 것일까요? 교감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 즉 흥분이 되면요. 동반결절에 있는 퍼니소듐 채널과 전압계폐성 칼슘 채널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듐과 칼슘의 유입이 빨라지고 증가되어서 박동조율기 전압의 경사가 이 그림에서처럼 가파르게 변화가 되는데요. 원래 안정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반결절에서 만들어지는 박동조율기 전압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소듐과 칼슘의 유입을 증가시켜서 이 박동조율기의 전압 경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역치 전압까지 이 막 전압이 빨리 도달하도록 하여서 탈분극이 빨리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활동 전압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박동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는요. 방실결절의 전도 속도를 증가시켜서 심박동수가 이렇게 증가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근섬유 세포막에 있는
전압계폐성 칼슘 채널이 많이 열리도록 해서 칼슘의 투과성을 촉진시키고요. 그럼에 따라 많은 양의 칼슘이 세포 안으로, 근육세포 안으로 이입됨으로 인해서 액틴과 미오신의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더 강한 수축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인성 조절 기전인 호르몬의 작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이 신장의 머리 위에 있는, 신장의 꼭대기에 있는 이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의 역할은 앞선 그 교감신경의 작용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심장에 있는 동반결절에 작용하여서 심장 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외인성 조절 기전 세 번째 이온 작용인데요. 이온의 농도가 근수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온으로는 소듐, 포타슘, 칼슘이 있는데요. 소듐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심박수가 감소하고요. 포타슘의 농도가 증가하면 심장은 오히려 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면 경직성 수축을 일으키고요. 칼슘의 농도가 감소하면 심장이 이완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심박출량이 왜 중요한지, 그렇다면 심박출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심박출량이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 반사와 심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